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영상 조금 일찍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영상 지금 시간에 지금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3시간짜리 좀 강의가 있어갖고 그거 좀 준비하느라고 지금 시간까지 지금 안 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제 조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미 증시 뭐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종목 잘못 선택하면은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뉴스 같은 것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연필 잠깐 켜고 제가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일단 기본적인 거를 일단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우선은 아무것도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장 전에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는 미 증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미 증시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변동도 어, 확인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꼭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 시작한다면은 뭐 봐야 돼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수급. 이렇게 수급을 봐야 돼요. 이렇게 수급.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급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을 또 확인하려면 환율을 봐야 돼요. 환율 변동을 꼭 봐야 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장중에 이제 미 선물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예를 들면은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하락을 계속 장중에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장중에 계속 하락했으면은 미 증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미 증시가 분명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중에는 잠깐 지우고요.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나스닥이 장중에는 플러스 2%였어요. 플러스 2%. 근데 지금 시간에는 조금 많이 빠졌죠. 도로 지금 강보합적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있어도 만약에 이게 상승 흐름을 이어진다면 미 증시도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아마존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뭐 기업 호실적에 따라서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 증시는 내일은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계속 이런 선물이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증시가 나스닥 조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P 오르고 있고 다우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면은 진짜 힘들고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거 다 알고 해도 매매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꼭 갖춰야 됩니다. 꼭 장전에는 미 증시하고 우리 시장 국내 그 코스피 야간 선물 정도는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하면은 장 시작하면은 일단은 수급을 먼저 체크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시간마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2시간마다 봐도 되고 뭐 시간마다 확인을 하면 되고 그런 수급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고 어 그다음에 미 선물 보고 이 정도는 장중에 여기 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제 장전에 하면은 이 업황 쉽게 얘기해서 테마가 어떤 쪽으로 흐름이 가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죠, 체크. 어제는 키트 관련주, 제약 반려주들이 강하게 올랐지만은 오늘 뉴스에 장 후반에
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뭐지? 잠깐만요. 제가 체크해 놨는데.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검토 이런 뉴스가 오후에 나와서 관련 키트주나 이런 제약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만약에 뉴스를 들었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제 어느 정도 팔아 줘야 됐구나.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는 구간이고 눌러 주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종가 위로 못 올라서는 종목들은 다 일단 체크를 해서 매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가겠지.' 그렇게 하고 들고 있으면은 수익은 나더라도 수익 챙기지도 못하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수익 못 챙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종목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좀 여유롭게 지금 하고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오늘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또 움직여서 또 상승을 좀 흐려먹고 뭐 여기에 관련해서 뭐 엔터주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하고 반대되는 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은 뭐 이런 종들이 오르고 또 제약바이오나 키트 관련주들이 내려가는 거고 항상 반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상승 종목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차익 매물이 뭐 2천억, 3천억 가까이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오는데 특히 이 연기금들이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시장이 물론 여기에는 LG 엔솔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뭐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뭐 개인들만 사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나 거래 자금이 거래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뭐 요런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오늘은 뭐 거래소에는 좀 매매해도 되고 코스닥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고객 예탁금 줄고 있고 신용 잔고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매매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일 연속 지금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얘기했듯이 적산병 3개 정도 나오면은 아주 딱 좋은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하고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인제 하락을 하고 여기 저점 있잖아요.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을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에 인제 라방에서 얘기했지 세력주 하락을 할 때 형태가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가가 봉우리 작업을 먼저 한다 그랬죠. 저점을 찍으면 여기서 봉우리를 만들고 하나 만들고 못 만들다가 두 개째 만들고 하다가 못 만들면서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면서 금리 인상 여파에 그런 악재로 인해서 쭉 빠졌습니다. 아무튼 뉴스가 나왔든 의도적으로 했든 뭐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만약에 고를 파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은 또 반등도 V자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적산병 출현하면서 이 추세대 위로 올라오면은 딱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대신에 인제 이 저점을 깨지 말고 요 추세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우리를 만들고 쪼끔 더 올라가서 요런 지점까지 올라가서 봉우리를 만들고 요렇게 봉우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일 때 요런 데가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뭐 보면은 요 21선 있죠. 요 노란선 21선인데 21선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쫓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5일선 쫓아서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5일선 따라서. 그러면서 21선 골든 크로스 나면서 주가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5일선 깹니다. 5일선 깼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 불변한 주가 흐름의 상승 흐름 형태입니다. 이런 모양 형태가 안 나오면은 주가든 지수든 간에 상승 흐름을 못 가요. 어 그냥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시간만 길어지면서 그냥 기간 조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꼭
거쳐야만이 주가 흐름이 바뀌고 지수나 종목이 상승하는구나 요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구불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초보자든 뭐 고수든 간에 꼭 요런 패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점을 좀 찍었다고 말씀드렸고 하락을 멈추는 양봉 하나 출현하고 양봉 하나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5일선으로 올려놓는 양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 했죠. 양봉이 하나 더 나왔죠. 양봉 하나 나오면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적산병이 출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적산병. 바닥에서 적산병이 출현해야 된다 했어요. 적산병이 출현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든가 여기 추세대를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요 밑에 있는 저점을 찍은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근처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봉우리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꼭 봉우리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못 올라가더라도 두 번째 봉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하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하나만 만들고 올라가는 건 강하고 요거를 못 만들면은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 2개 정도를 만듭니다. 요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려요.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간 흐름으로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대충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거의 쌍바닥 만들고 봉우리 2개 만들고 올라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봉우리 하나 만들고 바로 올라가요. 그럼 바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됐어요? 또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2개 정도 만들고 딱 쌍바닥, 다중바닥 딱 만들고 올라가는 게 흐름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예상한 대로 좀 요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런 자리에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여기 21선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봉우리 만들고 떨어져서 다시 봉우리 만들고 21선으로 올라서든가 대형주나 지수는 무조건 21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 20일 골드 나든가 21선으로 올라서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일단은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분봉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분봉은 뭐 아침에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상승 흐름을 이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아침에 터트려 놨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봉 월봉은 길어지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공부하시고 또 저점을 찍고 화살표들이 지금 밑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꼭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5일선에 꼭 올려놔야 이제 주가 흐름이 바뀌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 했어요? 적산병이 이렇게 꼭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적산병이 이렇게 나오면 좀 눌러주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러주고 봉우리 만들고 올라가다가 봉우리 또 못 만들면 봉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생길 수도 있고 요 정고점 자리 밑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봉우리는 그거는 그때마다 시장 영향에 따라서 바뀌니까 좀 위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밑에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봉우리를 한 개를 만들든 2개를 만들든 2개 만드는 게 더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고기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손절할 자리 기준을 이탈을 하면은 꼭 손절을 하시고 다시 밑에서 저점이 기다렸다가 항상 기다릴 줄 알고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를 꼭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면은 아직은 지금 완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봉우리 만들면서 쌍바닥 만들든가 다중바닥을 만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쭉쭉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더라도 21선 근처에 부딪히고 밑으로 빠졌다가 봉우리 하나 만들고 이 저점을 직전에 있는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봉우리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일단은
좋은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저점을 강하게 급락을 시키면서 고를 딱 파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꼭 봉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뭐 제 강의 듣고 뭐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꼭 봉우리 작업을 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꼭 봉우리 작업 안 하면은 절대 못 올라가요. 할 수 있는 거는 단타밖에 없습니다. 좀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꼭 봉우리 하고 작업하고 땅바닥, 다중바닥 밑에서 만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관망 자세로 흐름이 어떻게 가는구나. 열심히 선 긋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은 계좌가 깡통 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준비를 갖추지도 않고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요. 목이 아프도록 여러 번 강조시켜 드렸지만은 아직도 실천을 안 하고 매매를 그냥 대충 자기 돈이 굉장히 귀중한 거를 생각지 못, 다른 데서는 막 10원, 100원 막 아까워하면서 주식에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매매하고. 이상하죠? 그죠? 어디 가서는 뭐 가격 갖고 뭐 하면은 비싸다 뭐 이러지만 주식할 때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잠깐만요. 요거 지우고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수에 따라가는데 여기 추세 때 이렇게 그어놨죠. 차트가 전에 보던 차트하고 좀 틀리죠. 원래 제가 보는 차트하고 라방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차트인데 아무튼 이게 전제복이라면은 이제 여기 신고가 찍고 이렇게 단기 추세대, 그다음에 여기는 단기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선긋기 열심히 하라 그랬죠. 저번에 추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좀 추세대에서 좀 하락 추세를 계속 맞이하면서 여기 단기 추세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은 요런 데서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전저점 자리거든요. 여기 이제 전저점 자리 있는 근처는 이제 깨지 않고 요런 자리에서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속 양봉이 나오는데 이거는 갭뜬 음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가는 뭐 양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요 캔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꼭 음봉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연속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은 캔들상이지만 갭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5일선에 위에 올려놨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에서 설명했듯이 하락을 멈추는 양봉 나오고 5일선에 올려놓는 연속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 나오고 적산병이 출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적산병이 출현 안 하고 갭 하락 됐는데 아무튼 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개 정도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형주도 초대형주 아니에요? 그러면은 21선 위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라는 221선 밑에 있습니다. 221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돌파하고 꼬리를 달리든가 그러면서 내려왔다가 이중 바닥, 다중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5일선, 21선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 하락 추세 때 상단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21선 올라가더라도 이런 자리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더라도 꼬리 달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하더라도 바로 내려올 수가 있으면은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거는 이 추세대가 지지를 받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아무튼 뭐 맞고 떨어지든 올라가서 내려오든 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런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되고 요런 자리에서는 뭐 단타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씩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뭐 하면서 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뭐 글로벌 시장도 보고 국내 시장 또 어떤 코로나 관련 뭐 이슈나 정책들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추세 때 있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 핑크선 있죠? 요 핑크선, 요 핑크선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굵게 보겠습니다. 요 핑크선이 지지 저항 자리를 지금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요 선을 밑으로 이탈하면은, 이탈했다가 올라오면은 저항이 받아요.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200일선하고 겹쳐 있죠.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은 조금 더 안정스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흙탕물에서도 좀 올라오고 200일선 근처에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좀 상승 변곡일에 있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 그런 자리에 좀 들어와 있고, 요 화살표가 뜨면은 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승을 못하고 요 캔들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잠깐만요.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목이 또 잠겨갖고, 그러면은 요 캔들이 나타나는, 캔들이 아니고 요 화살표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제가 뭐라 했어요? 라방에서, 어, 8일, 9일에 상승 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럼 내일은 월요일 날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상승을 안 가고 양봉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봉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 월요일 날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만약에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예상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예상하고 틀리니까 다르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확률적으로 거의 80%가 넘어요. 8개 종목 중에서 이런 화살표 나오면은 8, 9일에 상승하는 흐름이 10개 중에 8개는 나타납니다. 다 제가 검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화살표는 요 캔들 위로 바로 뜨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7일 정도에, 7일쯤에 일단 발을 한번 담그라 그랬죠. 화살표가 뜨면은 우리 라방에서 얘기할 때. 아니면은 또 그러면은 7일쯤에 종배에 들어가면은 일단 8일, 9일에 이렇게 캔들 두 개라도 먹고 나와요. 안 그러면은 8일 날도 쉴 수 있습니다. 보통 9일 날에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8일째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여덟. 그러면 9일차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이제 여기 12만 500원, 요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목요일 날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파란 점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원래 저항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충분히 이런 자리 돌파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있는 전저점 자리 13만 3,500원 충분히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부딪히고 쌍봉 찍고 내려가든가,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가서 상황을 보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 돼요. 뭐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매매 대응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돌파하면은 조금 수익 실현하고 또 나머지 물량 들고 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흐름은 좀 좋습니다. 아까도 앞에 핑크선 얘기했죠. 핑크선 지지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202선만 갖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핑크선 갖고 있으면은 일단 조금 더 지지 저항 자리를 조금 더 같이 200일선하고 복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흐름을 가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휴마이시스라면은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직전에 있는 캔들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은 요 캔들의 4분의 1 부분이나 요 캔들의 종가를 깨면은 나오시라 그랬죠. 항상 얘기하는 요것도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흐름이 오전에 슬금슬금 빠졌어요. 그러면 오후장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오후장에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시간이 좀 늦게 나왔는데 다른 뉴스에는 오후에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뭐 현황을 뭐 비교해 갖고 뭐 신규 확장자는 5배 이상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요. 요거 일상적 방역 체계로 바꾼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 검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진단 키트 그다음에 관련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일단 주가 흐름이 급등을 하고 인제 고점에 가면은 조금 무뎌지잖아요. 거래량도 줄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눌러주면은 밑에서 5일선을 지켜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밀려서 21선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더 밀려서 200선까지 내려오면 그럼 기다리면은 기회가 옵니다.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해요. 아니면 여기서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안 해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갭자리를 이렇게. 어. 하락장에서 하락을 할 때는 하락갭이 생기면 하락갭을 매꾸로 위로 올라오지만은 상승장에서 갭이 매겨지면 이 갭자리에서 지지를 못하면은 깨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라방이고 또 영상 올릴 때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급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항상 그 캔들의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캔들의 종가를 깨면은 일단 나오시라고. 그거 말고도 당일날 그 캔들의 시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털으라 그랬잖아요. 어? 다 털지 않고 반이라도 털고 나머지를 들고 있거나 하더라도 엔간하면 다 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그럼 밑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추세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중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은 어, 안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 주고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직전에 있는 캔들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 각도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지 그냥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오는지 그런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뭐 화살표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떴죠. 못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에서 뜨기 시작했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화살표. 나방을 할 때 이런 화살표 뜨면 여러분들이 차트에 7, 8일, 9일 요 사이에 미리 선취매하려면 7일 날, 8일 날에 미리 선취매하든가 아니면 9일 날 당일 날 확인하고 사든가.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뿐만 아니에요. SD 바이오센서 대장주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예요. 요 캔들의 종가를 깼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음봉 캔들의 시가를 깼잖아요. 아니, 시가를. 그럼 일단 털고 나오는데 점점점 길어지면은 요 위에서 못 팔더라도 축을 이루는 요 캔들의 반 이상을 이탈하면 일단 털고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사도록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하락을 멈추는 내일이라도 바로 양봉이 나타나고 여기 신고가 있는 68,900원 요 자리에 다시 돌파하면 다시 매매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안 깨진 거는 추세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줍니다.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든가 좀 잘 모르는 분들 뭐 초보자님들이 또 여기 들어갔던가 하면 손절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수익도 챙기지도 않고 손절도 안 하고 언제 수익을 내겠다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상승을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눌러주고 올라가고 조정을 주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 깨든가 직전에 있는 캔들 양봉의 종가를 깨든가 그럼 종가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4분의 1 부분 있는 데까지 위협을 하면서 내려가면은 털어야죠.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든가. 응? 그리고 뉴스 그다음에 흐름 자체가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줄 타임이에요. 단기 고점이. 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일동, 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런 형태 아니에요. 뉴스 나오고 나서 오후장에 뭐 분봉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오후장에 전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오후장에 매매를 안 합니다. 금요일 특히 뭐 평일날에도 오후장에 매매 잘 안 하는데 특히 금요일날은 거의 안 하든가 오후장에 거의 매매를 안 해요. 오전장에 잠깐 갖고 있는 종목 좀 정리하고 매매할 만한 거 단타 좀 하고 그동안 안 합니다. 10시 전에 뭐 보통 다 끝내버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수젠테 뭐 다 보이시죠? 전부 오후장에 전부 급락했습니다. 나노브릭. 나노브릭도 일단 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00일선 위로 올랐으면 매매인데 200일선 올라서지도 못했어요. 매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손절도 3,165원. 요런 자리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을 끊어야 되고, 이탈은 안 했죠. 장중에는 이탈을 해야 돼도 내일 만약에 이탈하면은 여기를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손절을 끊고, 그리고 200선을 돌파를 못했는데 매매 들어간 사람은 매매가 잘못된 거죠. 200선을 돌파를 할 때 매매 진행하고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200선 다시 깨면 다시 나오든가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든가. 그리고 3,885 중요한 자리니까 200선 돌파하고도 3,880원 돌파 안착을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신 분들 혼납니다. 진짜. 메디아나 요것도 장중에 여기 200선 그다음에 추세대 요런 데 돌파하면은 매매를 해야 되지만은 갭을 떴잖아요. 갭을 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단기 추세대 위로 올랐으면은 매매를 해야 되냐. 여기를 갭을 뜨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라서지도 못하는데 또 진입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매매죠. 갭을 떴기 때문에 갭을 뜨면은 돌파하면서 그냥 쭉쭉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올라가더라도 여기 핑크선 있는 자리 뭐 부딪히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장 시작하고 5분, 10분 꼭 지켜본 다음에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시초가에 매매하는 거랬죠. 시초가. 시초가 얘기하면은 오늘 제가 단탄 한국 패키지인가? 한국 패키지 단타했죠. 시초가에. 포장지 관련해서 오늘 오른다고 했죠.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점을 찍은 좀 올라오면서 지금 흐름이 좀 좁았는데 오늘 상당히 큰 거래량이 터졌죠. 큰 거래량이 터지면 오늘 꼬리를 만약에 달리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런 꼬리가 달리면 간이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개불 몇 그루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토끼기 만들고 토끼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제 간이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타 매매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가 제가 중요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매매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세 때에 있는 요 추세 때, 요 추세 때 그어놨잖아요. 이 추세 때 상단, 하단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하단 위에 올라오면은 요 안에 구간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상단 하단이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매수 구간이지만 상단선을 돌파할 때 거기가 확실한 매수 구간이라는데 지금은 하단에 맞고 그냥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 고점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고점 자리 돌파했다가 꼬리 달면서 미끄러지면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꼬리 달고 내려가는데도 안 팔아요. 수익 실현하고 왼쪽에 이렇게 매물이 있는데도 올라가면 상한가 아니면은 무조건 꼬리입니다. 제가 여기 쪽 흙탕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꼬리 아니면 상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꼬리 달면 만약에 밑에서 다시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분봉상에서 다시 꼬리 먹고 올라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221선 돌파하면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 단기 추세 때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고기는 살짝 지금 위에 걸쳐놨습니다. 걸쳐놨는데 아무튼 월요일 날에 요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매매되지만은 여기 맞고 떨어지면은 개불 매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섰을 때 거래량이 늘면서 올랐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까만 점선 있는 4,710원 요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야 이런 자리도 돌격하면서 일단 두들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추세 선 잘 그으시고, 할 일 없는 분들은 차트 보시면서 열심히 추세선, 그다음에 정고점 자리 이 선긋기를 열심히 하세요.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좀 얘기한 게 지금 다 그래요. 전부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전부. 제너포커스 어제 상승을 크게 한 종목들, 현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직전에 캔들 종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다 종가 깨고 내려오잖아. 다 매도짜리예요. 전부 다. 랩지로 믹스. 좀 보세요. 다 종가 깨고 내려가잖아요. 시젠, 인성 정보. 요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화살표 떴으면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일 있다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상황하고 9일 날에 뜨는지 매매 진입해서 또 매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뜨면은 딱 9일 후에, 그러니까 7일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7일 날 일단은 뭐 음봉이 나타나면은 뭐 저점에 종가에 들어가 본다든가, 그냥 8일 날, 9일 날 지켜보고 수익 챙기고 나오든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커지면은 홀딩 하는 거죠. 뭐 경남제약 뭐 할 거 없이 전부 이렇습니다. 지금 경남제약은 그래도 요 종가를 이탈 안 하고 양봉을 세우고, 대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22일선도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갭이 떴기 때문에 갭 매꾸로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 선 긋기 열심히 하고, 추세선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다음에 22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특히 초보자님들 역배열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정배열 구간에서만 하세요. 그러면은 손실은 적고 수익이 나면은 많이 납니다. 역배열에서는 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매매는 고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고수들도 역배열에서는 손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역배열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역배열에서 이런 거 꼭 먹으려고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욕심이고, 그런 자체부터가 계좌를 깡통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배열에서 하는 거는 일단 할 일 없고 그냥 주식만 하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님들은 221선 우에 정배열 구간에서만 하세요. 221선 우에 정배열 구간. 그렇지 않으면은 21선 우에 있는 종목, 아니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만 하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말고 있을 때, 근처에 있을 때 해야 손실은 조금 먹으면 크게 먹는 게, 너무 200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격이, 예를 들면은 왜냐면 안 나타나는데, 200선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앞에 시세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서고 멀리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200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고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는 200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저점이지만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하지만은, 이런 거는 위에서 정배열돼서 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배열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급등을 하다가도 급락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222일선 위에 역배열에서 근처에 있는 종목, 221선 근처에 있는 종목을 주로 하시란 말이에요. 2,000개 종목 중에서 100종목, 특히 음?
뭐 이런 거, 전일 대비 상승 종목이 있는 종목들, 표시를 안 해놨네. 아무튼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뚝뚝뚝 하면서 여기가 이제 100개거든요. 100개 정도 쭉 누르면은 거기에 종목들이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고. 그런 종목을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말이에요. 오일선 깨지면은 나오세요. 초보자님들은. 어? 오일선 깨지고 나오고 오일선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세요.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소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을 하시란 말이에요. 오일선 기준으로 21선하고 같이. 제일 좋은 거는 222일선이에요. 200일선 근처 자리에서 근처에 있는 구간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주가가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200선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깨면은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상승 흐름으로 올라온 종목을 하란 말이에요. 하락으로 있는 종목 말고. 어,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서 매매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가더라도 조금 가격이 높다고 해도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이 손실이 들나요. 하락에 있고 낮은 가격이라면 그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거지.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제 종목을 뭐 매매한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동제약 바로 수익 실현했죠. 제가 이거 수익 실현한다 그랬죠.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갭을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갭 떨어지면은 올라가면은 다시 이 종가 위로 올랐으면은 다시 매매해야 되지만은 갭을 떨어지고 음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잘라야 됩니다. 아무튼 수익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갭을 떨어지더라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 실현하고 휴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수익 실현했죠. 고점도 못 높였어요. 이거는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갭도 약하게 또 이렇게 약하게 뜬 거는 안 좋아요. 그런 종목들은 갭이 뜨더라도 높게 떠고 빠지더라도 빠져야지 갭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갖고 있는 종목 다 털었습니다. 시가 위로도 아니 이전에 캔들 종가 위로도 못 올라오고 당일날 시가 밑으로 좀 내려가고 텔레칩스는 왜 팔았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 거래량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파란 점선 지금 밑에 있고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밑으로 좀 A, B, C로 빠질 수가 있어서 일단 털고 요 밑에서 다시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여기 파란 점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살표가 나왔죠. 그러면은 7, 8일 있다가 상황 보고 9일 날 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날에 상승을 했지만은 10일 날에 살짝 갭만 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살짝 갭 뜨고 내려가는 거는 안 좋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A, B, C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장 후반에 21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점선 위로 오르든가 다시 이 앞에 있는 고점, 정고점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 사서 여기서 사면은 좀 더 수익이 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니까. 항상 안전한 자리,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든가 21선 위에 올라오면 20선 위에 한다든가 아니면 수식을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이런 파란 점선 위에 돌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단타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꼭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볼린저 상단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볼린저 상단 돌파하든가 아니면 이런 정고점 자리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냥 쫓아 들어가도 단타 그냥 나옵니다. 최소 1% 이상은 나와요. 보통 이런 자리는 뭐 3, 4% 이상 나오죠. 그다음에 PNC 테크도 일단 전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7,780원도 돌파를 못하고 그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거는 월요일 날 토끼기 나오지 않으면은 조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요거는 잘 보세요. 월요일 날 토끼기 나오고 요 위로 요렇게
야금양 패턴이 나오면은 바로 매매하셔도 되고,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음봉 나오면서 200일선 이탈하고 파란 점선 이탈하고 그러면은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매매할 필요 없고, 밑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든가 뭐 추세 때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개, 두 개 정도 더 뺐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내일은 바로 이렇게 올리든가 한 개 정도 더 음봉 주고 5일선 지켜주고 올리든가, 여러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형태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현우사업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적산병도 나오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지금 목표치예요. 뭐 21선까지도 맞고 떨어지면 목표치예요. 그러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봉우리 만들고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ABC로 빠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항상 감안하셔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매는 이제 신규주 두 종목을 했습니다. 코넥, 그다음에 이즈트로닉스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카톡에도 얘기했지만은 매매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무조건 분봉을 보라 그랬죠. 분봉으로 해야 됩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올라가면은 일단 시가 우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죠. 시가 우회이기 때문에 매매해도 됩니다. 매매하고 되는데 빠르게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꼬리 달리고 했으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놔둡니다. 시가만 안 깨면은, 시가 위에서 매면은, 시가 깨면은 일단 털어버리고, 신규주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시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안 되나? 왜 이렇게 크게 안 되지?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시가, 여기가 이제 시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가 요 자리를 위에 있으면은 위에서는 매매해야 됩니다. 물론 요 중간 자리에서 매매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내려오면은 손실을 커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가 근처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많이 이제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 중간에서는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눌러줄 때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눌러줄 때. 그럼 눌러주면은 아무튼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저점을 형성하면은 그 자리에다가 선을 딱 그어 놓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매매하고, 또 수익 신원하는데 조금 더 한번 버텨봐요. 여기 깨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음봉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고점 만들고, 요 캔들에 또 시가를, 분봉이든 일봉이든 똑같습니다. 요 캔들의 종가를 깨잖아요. 아니, 종가, 이 종가를 깨잖아요. 그럼 종가 깨면은 터는 거예요. 단타는 바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럼 털죠. 그러면 아까 저점을 만든 이 자리를 지켜주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내려왔어요. 꼬리 밀고 밑으로 깼어. 근데 다시 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했죠.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확인을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양봉이 하나 더 나오고, 양봉이 하나 더 나왔어. 그러면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적산봉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돌파하고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서 반등 주는 자리에서 여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일단 났다가 여기서 또 한번 반등을 주는데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이제 한번 보통 오전에 이렇게 반등 한번 급등했다가 눌림 주고 반등 한 번 정도만 먹어도 되고, 두 번 정도는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매매할 필요 없어. 그리고 점점점 선이 나타나면은 점점선을 돌파를 해야 매매를 하는데 돌파를 못 해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라방 할 때 항상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얘기가 뭐 바꿔서 얘기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가 밑으로도 완전히 깨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시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또 매매해도 됩니다. 일단 시가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왜냐면은 따상을 갔으면은 매매 안 해도 되지만은 따상을 안 간 종목은 매매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저 수익 냈죠. 그다음에 이지트로닉스는 아침에 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님들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은 눌러준다 그랬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눌러줘요. 그러면 저점 형성하고 눌러줍니다. 그럼 저점도 형성하죠. 그럼 기다리면은 이렇게 하고 양봉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매매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매를 해서 확신한 자리,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 했잖아요. 정고점 자리 여기 돌파는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해서 매매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고점 자리 돌파하면은.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잠깐 수익 단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이제 올라갔죠. 그럼 올라갔는데 제가 5분봉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단기 고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단기 고점 일어나는 데서 이 캔들을 종가 위로 양봉이 나타나면서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에요. 그럼 빠지면은 다시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면은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자리 오는데 자기가 산 자리까지 이탈을 안 했죠. 그럼 여기서 매매도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요거는. 요 자기가 산 자리로 내려오질 않았잖아요. 바로 정고점 자리가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깨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요 저점을 만들고 요 저점 자리 그어놓은 거예요. 고점을 그어놓은 거. 그럼 요 자리 저점을 딱 그어놓고 요 자리 깨지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여기 점점선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이 점점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못하겠구나. 그러면 일단 이런 데서 수익 실현하고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파 못하죠. 돌파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산 자리, 정고점 자리를 이탈해버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날 매매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가는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매매 상황 지켜보고 시가 깨지지 않는 자리 지켜보고 시가만 안 깨지면은 조금 더 만약에 월요일날 좀 더 요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시가 지지받고 한다든가 이러면 매매해도 됩니다. 시가 깨면 그냥 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손실 적고 수익은 크게 나는 그런 매매 보고 선 이렇게 그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선도 안 긋고 그냥 눈으로 대충 올라가는구나. 여기 좀 고점이겠구나.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숙달이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전문가인 분들은 그냥 보고 이런 건 좀 이런 선은 없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캔들 종가 위로 못 올라가고 캔들 나온 제일 많이 터진 자리가 단기 고점이니까 그 위로 못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죠. 단기 고점이니까 터는 거예요. 요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요만큼 먹어도 10%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도 얻기 어려운데. 그리고 오전에 일찍 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도 추세 때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여기 단기 추세 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로 위로 못 올라가고 10메가리선도 꼬리 달면서 내려오길래 그냥 조금만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요거는 좀 크게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팜스토리도 했습니다. 팜스토리도 요 자리를 돌파해서 요 추세 때 단기 추세 때 올라서는데 올라섰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들어간 분들은 꼬리 달면서 추세 때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2,350원 전후에서 매매하라 그랬죠. 또 깨고 내려왔는데 2,350원 까만 점선 기준이라 그랬죠. 이 기준을 내려오는데 매매 끝난 거죠. 다시 돌파하면 매매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보면 돼요. 월요일 날 다시 보고 꼬리 먹으러 올라가면은 매매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꼬리 위로 못 올라가면은 일단 매매 할 필요 없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어떤 분봉 잘 보고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여기 설명 안 했구나. 현우산업은 그대로 있고 설명을 안 했네. 현우산업은 뭐 아까 얘기했죠. 지금 뭐 적산병 나오고 좀 종종 걸음을 가고 있으면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 앞에 좀 거래량이 좀 나온 상태에서 뺐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쉬었다가는 또 음봉 떨어지면서 여기 저가 여기 핑크선 자리나 221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3파로 빠지는 겁니다. 3파가 아니고 ABC로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여기서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꼭 잘 모르면 이렇게 단기 추세대로 이렇게 그어놓으면 여기를 짠 하고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짠 하고 돌파할 때. 딱 보이죠? 매매를 이렇게 딱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데 손실을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실을 나고 싶어도 기준을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하는데. 음? 그리고 TJ 미디어, 그 리오프닝 주, 뭐 항공주 이런 주들이 오르면서 이런 정도 올랐죠. 이런 정도도 올라면서 따라붙다가 한번 팔고 다시 샀습니다. 요 위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그래서 또 다시 샀는데 한 것 같습니다. 수익이 이미 챙겨놨고 나머지 물량 들었기 때문에 빠져도 그만이고 안 빠져도 그만이에요. 오전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오전에 매매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게 이제 매집한 주고 쭉 뺐죠. 여기서 고를 딱 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설명 들었듯이 이렇게 저점 자리를 딱 이탈을 시키고 V자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이렇게 고를 팔 때는 그냥 V자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자리 요거 얘기했죠. 요거 저점에서 잡는 요령 요거 얘기했죠. 저점에서 잡는 요령 여기에서 돌파할 때 진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갔는데 200선을 지금 저 위에 있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선 못 찌르면 61선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200선 찍고 내려오든가 여기 200선하고 지금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200선 있는 데까지 캔들이 꼬리 먹으면서 올라갔다가 요 밑에 있는 선들을 위로 끌어올려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밑으로 더 뺐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리든가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전 저점은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요 자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월요일날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렇게 올리면서 200선을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쭉 올렸다가 꼬리 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올렸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그때마다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밑에 있는 선하고 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선들이 특히 5일선이 좀 끌어올리려면은 캔들이 한 개, 크게 한 개나 작게 두세 개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200선을 재차 돌파할 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라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월요일 날 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둔 겁니다. 깨도 상관없어요. 이미 수익 실현하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이 저점만 안 깨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지금 있는 겁니다. 다 설명했나? 요거를 설명하다 보면 깜빡 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설명하고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러면은 그냥 끝마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현우 산업은 그대로 갖고 있고 요 두 종목은 오늘 신규로 들어가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뱅가는 거 다 털었어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수익도 많이 나고 일단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일단 털었습니다. 뭐 뉴스 나오기 전에 저는 뉴스 전에 이미 다 대응을 하고 여러분들의 잘 보셨듯이 항상 뭐 뉴스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뉴스가 막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뉴스 매매는 잘 안 합니다. 거의 뉴스 매매 안 하고 차트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딱딱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들은 하여튼 기준을 자기 걸로 꼭 만드셔서 그 기준대로 반자동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벌써 3시네. 오늘은 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드리고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잘 모르시는 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기본적인 거는 갖추시고 그다음에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 빨간불로 물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 항상 명심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항상 기다리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월요일 날에는 또 주말 잘 쉬면서 충전 잘 하셔서 파이팅 하셔서 꼭 수익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